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이남기 아나운서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남기 아나운서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또 이렇게 불러주실 네네. 줄 몰랐는데 네네. 오랜만에 나와서 또 잘 네.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잠깐 사생활이 여기서 털리는 것 같아요. 저 아나운서가 털린다는 열심히 검은 거 뜯고 있고요. 검은 거, 네, 야, 운동도 검은 거 열심히 아시죠? 하고 자, 있고, 네, 네네. 검은 거 이제 완주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여기서 확인 못하니까 네, 완전 가능합니다. 뭐, 아리랑도 가능하고요. 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가구를 제대로 만든다 자부하는 기업 일룸입니다. 사무가구 전문인 퍼시스 그룹에 속한 일룸은 2007년에 설립된 생활가구 전문 기업으로 국내 자체 생산 인프라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2014년엔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세계적 친환경 인증 제도인 그린가드를 획득, 자재부터 접착제까지 전 품목 친환경 재료로 가구를 만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개인의 체형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움직이는 가구를 제작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리 집에 꼭 맞는 가구를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일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드라마 도깨비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공유 씨를 그 모델로 그 PPL까지 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확 올라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일룸 하면 어떤 생각 나는지 우리 또 은송 학생. 네, 일단 예. 이케아 하면 자취생들의 로망이고 예. 한샘 하면 신혼부부들의 로망인데 이제 일룸 하면 저는 초딩들의 로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책상 욕심낸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일룸 쇼룸을 가면 네. 이게 알록달록하고 이쁘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땠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요? 못하는 학생이었나요? 알록달록과 욕심낸 거 보니까 멋진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미 씨는 뭐 책상에서 공부했겠네요. 저는 뭐 그냥 서서도 공부하고 책상 필요 있나요? 아니 없어요. 예, 좀 많이 드셨네. 우리 이남기 아나운서께서는 혹시나 공부 잘했는지요? 아니요, 일룸에 대해서. 일룸에 대해서 일룸에 네네. 대해서 갑자기 당황해갖고 아니, 아유. 저는 일룸 보면서 생각한 게 네네. 그냥 뭐 가구를 잘 팔기 위해서 만들고 있구나 이것보다는 네. 조금 뭐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있구나 사회 현상을 세심하게 보고 만들고 어허. 있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움직이는 침대 모션 베드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서재 같은 데서 아버지들이 뭐 책도 읽고 자기만의 맞아요. 공간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서재 대신에 드레스룸으로 바뀌면서 아버지들이 거실로 갔는데 거실은 또 애들을 위해서 육아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갈 데가 안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방 가서 뭐 볼 게 TV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침대 위에서 많이 생활을 하니까 이런 아버지들을 위해서 침대 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찰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조금은 인간적이지 않나 이런 거의 생각도 그거는 환자 취급 아닌가요? 병원 침대가 이렇게 이거 열심히 아닌가요? 말했는데 바로 갑자기 아니, 환자 따뜻한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 병원 침대가 이 침대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게 움직이는 침대. 거기서 네 그렇죠. 병원 왔을 때 이렇게. 병원 왔을 때 이게 반 올리고 내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식사할 더 때좀 이렇게 올리고. 돼 있는 더 편안한 좀 더 편해요? 조금 더 환자보다는 더 편안한 중환자네요. 아닙니다. 아니, 상국이 형 우리 관심 아버지. 많으세요? 아니 저는 네. 사실 근데 이게 도깨비 PPL 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꽤나 아니 이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네. 그게 일룸인지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지. 그리고 공유가 CF를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여기 모델인지 몰라요. 너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돼요. 공유하니까 여자들은 다 알아요. 아니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홍기찬 씨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게 이게 왜냐면 딱 티죠 이게. 저 사람이 왜 저런 광고를 해?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임팩트가 없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네. 근데 사실 가구는 또 여자들이 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위주로 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남자는 사실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게 한 톤을 좀 유지해 주셨어요. 왜? 갑작스럽게 남자 거에다 급수공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홍쌤 아주 핫한 기업이라서 이 취준생 관심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퍼시스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채가 있어요. 여기는 직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채용 모집 분야를 보면 뭐 세무 회계, 또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 그다음에 영업 교육 기획에 이르러서 IT 직군까지 여러 가지 직군들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퍼시스 그룹 차원에서 본 거고 일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빙 디자이너 직군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재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리빙 디자이너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업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좀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전이 가능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또 일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우리 은송 학생 어디 갔다 왔죠? 네, 이제 네. 리빙 디자이너를 일룸에서 채용한다고 해서 제가 디자인하면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 해서 제가 홍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디자인 전공생 분들을 만나고 왔을 줄 알았죠. 아닌가요? 근데 디자인 전공생 분들이 네. 이상하게 안 오셨더라고요. 방학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나마 등교한 홍대생 분들 어렵게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 여기가 홍대예요? 이놈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잠시 인터뷰 비가 안 전에. 오면 햇빛 때문에 쪄 죽겠고 또 비가 오면 너무 꿉꿉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피서를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 일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요즘 제가 유행이에요. 홍익대학교에 나왔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전 나뭇잎인 줄 알았어요. 홍대 정문에서 올라가는 길. 미대생들. 셀카 어떤 보인가요? 거죠? 고프로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너무 높게 든 거 아니에요? 흰빈 줄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홍익대학교 4학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강정혜라고 합니다. 전 국제교류로 홍대 온 일러스트레이션 전공했고 외국 분이세요? 네, 이제 국제 교류로 홍대에 오셨다고 오신 거예요? 네, 방학 동안 혹시 한국어 잘하시네요. 좋아하는 브랜드 같은 거 있어요? 저 가구 쪽으로 잘 몰라가지고. 아예 모르시는구나. 네. 자취도 하다 보니까 가구를 자취하시는구나. 사야 되니까요. 대부분 이케아에서 산. 한국에서도 이케아가 좀 네, 대부분 다 거기서 사오죠. 네. 아무래도 저희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거기가 싸고 편하고 쓰다 버리기도 편하고. 네. 저희 오늘의 기업이 일룸인데 네. 일룸이라는 가구 네. 브랜드인데 아세요? 그 드러만 본 것 같아요. 드러만 네. 보셨고. 네. 그럼 취업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취업은 저는 약간 뭐 막 과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광고 약간 회계 쪽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안 맞는 거 네, 회계 쪽으로는 안 맞는 것 쪽으로 같아요. 나가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쪽 말고 이제 경영학과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마케팅 광고가 좀 넓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 그러면 같은 공대여서 친해지신 거예요? 네, 같은 동아리 해가지고 친해졌어요. 동아리요? 어떤 동아리예요? 봉사 동아리 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네 알게 됐어요. 오, 그럼 봉사 동아리 하시게 된 이유 있어요? 같이 친한 복학생 형이랑 따라가는데 원래 그 형이 막 여자 많다고 장난치고 그런 식으로 너무 솔직한 이제 대학생들 봉사 동아리를 좀 연애할 수 있는 장르로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상국 씨는 아마 대학 다녔으면 계속 봉사만 했을 거예요. 일룸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적도 없나요? 네, 엄마가 산 거 같은데 산 거 거기서 나눠준 같은데. 연필 써본 적 있어요. 연필 그냥 거기서 받아오신 거. 네, 작년에 이제 자취하고 하면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아직 많이 몰라요. 그러면 자취하시면서 주로 어디 거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
이케아가 싸가지고 그거 좀 쓰고 역시 그다음에 자취생들은 이케아 많이 쓰나 괴롭히지 봐요. 않나. 그렇죠. 우리 아까 했던 말씀 중에 일단 부모님이 사실 잘 모르겠대요. 부모님이 사셔가지고 예. 이 나이 때 뭐 가구를 딱히 예. 사볼 일이 별로 없죠. 맞아요. 자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이 대학생 때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 평생 가구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아, 결혼하기 예. 전에는. 네, 일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저 드라마 끝나고 그 협찬한 곳 그런 데서 일룸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아마도 도깨비 드라마 많이 보세요? 네, 가끔 그 도깨비는 유명해서 아, 도깨비. 네. 그럼 만약에 채용이 떴는데 본인이 합격을 하셨으면 가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합격을 했으면 당연히 가야죠. 아, 진짜요? 아, 뭐 일룸 상관없이 뭐 근데 기업 제가 만약에 상관없이. 거기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을 테니까 네, 그러면 합격하면은 당연히 갈 것 같아요. 네, 일룸에서 지금 가구 업체 영업직을 뽑고 있는데 영업직 하면 어떨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영업직이 약간 뭐 현장에서 좀 많이 뛰고 좀 약간 고객이랑 응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감정 소모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다는 게 먼저 떠오르네요. 영업직이란 것 자체가. 저도 약간 이제 서비스직 같은 이랑 비슷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쪽에 관해서는 저도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학생들 인터뷰에서 영업직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인문계 학생들이 뽑을 때는 영업직군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런 부분에 대한 좀 불균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경영학도가 나는 재무 회계 관련된 부분은 좀 맞지 않아서 이제 광고와 마케팅을 생각한다. 경영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재무 회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재미없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나 마케팅에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 많이 몰려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는 건 신입사원들한테 영업 전략을 짠다기보다는 실제 영업에서 이루어지는 매출 관리라든가 고객 응대 관련된 포지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부 뭐 마케팅 도전도 하겠지만 마케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하반기 공채를 도전할 때 영업과 좀 같이 도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확률이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일룸의 떠도는 소문. 네. 일룸엔 군대식 조직 문화가 있다고 가더라. 예, 여기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 우수기업 감사패도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구 기업은 여성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군대 문화라는 건 이 소비재 유통기업들, 그러니까 가구 영업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대리점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고객 응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터프한 매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경쟁에 속해져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남성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풍문이 있죠. 근데 요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고객들은 또 여성 고객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여성은 취업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법 이게 매출이 제법 괜찮던데 연봉도 제법 줄 것 같은데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을 제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연봉 나온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크다네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3천만 원 미만이라서 그 매출액에 비해서는 조금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입 초봉인 거죠. 네네네. 홍쌤 그리고 혹시 입사하려면 스펙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입사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 퍼시스 그룹 이제 IT 웹 개발 쪽으로 취업했던 재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건동홍 출신이고 그다음에 전공이 이제 좀 상경계 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IT 웹 서비스 개발로 취업을 하게 됐냐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어학은 뭐 900점 넘었고 스피킹은 한 6급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정통 IT 기업이라고 하면 아마 뚫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소비재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T 웹 개발 정도는 아마 지원을 가능해서 뚫어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움직이는 가구 샵 효자 품목입니다. 역시 일룸하면 공유, 공유하면 도깨비, 도깨비에서 나왔던 움직이는 침대가 히트를 치면서 우리 일룸뿐 아니라 본사인 퍼시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움직이는 가구가 굉장히 히트를 했나 봅니다. 어느 정도 히트였길래 이제 온 그룹이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걸까 싶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움직이는 가구, 그러니까 모션 베드가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룸이 퍼시스 그룹의 어떤 성장을 수년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2010년에 퍼시스 매출액 3분의 1도 못 미치는 정도가 일룸이 매출을 냈었는데 지난해 퍼시스 매출이 절반을 넘어설 만큼 일룸이 그만큼 또 이끌어왔고, 또 최근 3년간에는 3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증가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일룸이 어느 정도 퍼시스 그룹의 어떤 견인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움직이는 가구가 효자 품목인 만큼 퍼시스 그룹에서도 이 계열사인 일룸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이남규 아나운서는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공유도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이고 이남규 아나운서도 딱 봐도 미남이잖아요. 근데 저는 취업에 최적화된 얼굴인 것 같아요. 가장 좀 반듯한 이미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 외모가 좋은 친구들은 너무 화려해 보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광고를 보고 가구 매장에 왔는데 진짜 공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구보다는 사람의 눈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남규 아나운서라고 하면 편안하게 긍정적 이미지도 주고 가구 판매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아닌가요? 화려하지는 않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반면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업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를 보고 왔는데 이건 거의 도깨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실 때 뭔가 좀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삼국지는 뭐 개그맨이니까 그러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저기 된다. 화면 봐봐. 아니 형 얼굴 화면 봐봐. 나는 아니지. 아니 화면을 봐라고요. 저는 취준생들이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아저씨가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아까 그 일룸 관련된 남욕하고 갑자기 해? 사업 확장 얘기를 하면 사업 확장 얘기하면 일룸이 지금 사나이 2개 독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가구 판매하는 이제 데스커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홈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라고는 슬로우라는 이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시스의 매출은 지금 약간 정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2천억대 한 초반대 매출액을 계속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 일룸은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매출 동향을 보면 매년 한 20% 내외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광고를 잘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오피스가 점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사무 가구가 아주 넓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퍼시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종합 가구 그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금 이제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세가 높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샵 글로벌 시장 진출 샵 B2C입니다. 네. 우리 국내 유명 가구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너무 작은데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해외 기업 소비자 간 거래 B2C 우리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해외 지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룸의 해외 진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아까 기찬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가구 시장에서의 특성상 국내에서만 대부분 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룸에서도 해외 시장으로 조금 더 다변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만과 홍콩에 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중국에 현지 1호 판매 매장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외에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동북아시아 시장 공략을 내년쯤에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으로도 많이 넓혀가지 않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그 해외 진출까지 굉장히 앞두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꽤 전망이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안팎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퍼시스가 그룹 전체로 봤을 때 독보적인 1등이고요. 이 2등, 3등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지금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에 수출했다는 매출이 한 98억이 조금 넘는데 이건 전체 매출의 약 12%를 기록을 해요. 근데 15년도 때야 18%를 차지했던 수출 비중이니까 그다지 사실은 성장세가 높은 편은 아니고 앞으로의 조금 발전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같은 직무에서 뽑을 때 이제 사람들을 좀 이제 몇 개월마다 계속 뽑던데 그게 이제 그 힘들어서 계속 나가서 계속 뽑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속 사람을 뽑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 일룸이 채용이 좀 잦더라고요. 네. 특히 리빙 디자이너도 이번에 다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군대식 조직 문화도 있다고 하고 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룸에서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얘기했던 일룸 리빙 디자이너가 근무 형태가 주 6일 근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반면은 이 기업들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기업만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하거든요. CJ, 뭐 롯데 이 정도 내수 소비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니까 아마 좀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요즘 또 올드 루키들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 중견기업 이상에서 경력을 쌓고 또 이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출 성장세를 보면 정말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이런 좀 양태, 그러니까 채용이 좀 많아지고 있는 행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업직 채용을 하면 관상 면접이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 이제 영업 누구예요? 제가 아는 오빠인데 이제 영업직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분이 영업직을 지원하면서 들은 소문이 이제 영업직은 관상 면접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있나요? 진짜일까? 뭐 성형이라도 해야 되나? 아, 근데 이제 예전에 뭐 모 기업에서 면접장에서 진짜 관상을 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 사기 관상을 뭐 봤다 뭐 이런 그 풍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내부 고발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관상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인상이 되겠죠. 저 인상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저 인상. 지금 상국 씨가 저 인상. 아 훌륭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상국 씨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상국 씨가 보면 관상이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국 씨 날카로운 콧날, 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콧날을 보면 이게 좀 관상학적으로 되게 좋은 관상이거든요. 근데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도깨비상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관상을 본다기보다 대본에 내 욕해라고 썼어요, 작가님이? 왜 계속 내 욕을 해요? 시청자들 진심이에요, 뭐예요? 아, 진심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인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관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밝은 인상. 그러니까 좀 미소를 짓고 내가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아,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긴 하네요. 면접상 가면 자주 웃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미모를 보진 않죠. 고객 응대력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 매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객 거기 있는 플로어 매니저라든가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공항에 갔을 때 마주하는 고객들의 느낌을 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소 짓는 느낌 정도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게 좌우하지 않나요? 저 아는 형도 거기 어디야? 거기 뭐지 그 레스토랑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취업하러 갔는데 갑자기 주방으로 넣었다고요. 아 근데 저는 그건 그냥 이제 사견인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보고 은행 PB센터에 들어가 보면 우리 흔한 말로 막 좀 이렇게 비만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분들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의 저 행원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 재한 씨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그나마 우리 중에서 나는 우리 중에서는 나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자기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구직자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이요. 네, 우리 또 실제 면접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면접은 박은송 씨. 윤송 씨는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블라인드 채용을 다양한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취준생 입장에서 굉장히 희망찬 그런 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서류를 보면서 면접을 보는 상황이면 내가 이 서류 때문에 좀 탈락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감을 좀 잃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좀 자신감을 찾고 면접에 밝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진짜 실제로 궁금한 게 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는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자료도 보지 않나요? 과거에 지금 뭐 탈스펙 전형들이 민간 네. 기업에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차단이 돼요. 그 SK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이었는데 대졸이 아니었거든요. 고졸인데 이제 최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블라인드를 하는 거죠. 근데 면접장에서 지금 일각에서 블라인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아니 그럼 모든 이력들을 다 블라인드 처리하면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면접만 봐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채용 시스템의 변화가 있으니까 아마 과도기를 또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는 구직자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학벌이라는 부분의 어떤 차별이 사회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거시적인 시류는 아주 좋은 시류라고 생각을 한다. 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딱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출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 채용 담당자들은 이게 블라인드돼서 완벽히 없어지게 되면 또 산업 복귀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타이틀을 안 보는 채용이 거시적으로 횡전게 되면 뭘 보냐? 경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올드루키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유리해질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선배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시대로 점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조금 더 왜곡돼서 이제는 뭐 학교가 아니라 그러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떤 작은 기업에서 업력을 내가 만들고 또 더 대기업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될까 봐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채용 시류의 변화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가구 회사의 최종적인 비전과 목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참 재미나는 것 같아요. GS 리테일이 그 동북부 본부가 이제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 파르너스 홀로 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해당 회사가 직접 퍼시스가 비용을 받고 이 사무공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책상이다, 의자다 이런 것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무 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만함의 그런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퍼시스에 가야 되니까 퍼시스 매장을 방문한다. 이건 뭐 다 해요. 조금 더 하는 친구들은 경쟁하고 있는 한샘의 매장에 가봐서 차이점을 좀 확인하죠. 근데 더 아마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최근에 뭐 여러분들 어떤 뭐 그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새롭게 입주된 사무단지 그리고 새롭게 어떤 이 컨셉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무 공간이라든가 사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임 기업이나 뭐 IT 기업 그런 사무실에 한번 가보면 그 가구, 사무용 가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차원에서 구직을 바라보고 기업을 분석하면 전체적인 경쟁력이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